오스템 임플란트가 묻습니다. 해봐. 당신의 치아를 돌봐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제 당신이 돌봐드릴 차례입니다. 어릴 적 당신처럼 아픈 치아를 숨기고 계실지 모르니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안드로이드 씨! 당신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스카이라이프와 안드로이드의 놀라운 만남. 그래서 뭐? 우리 간만에 영화나 한 편 볼까? 비싸. 영화 본 지도 오래 했잖아. 비싸. 영화 종류도 엄청 비싸. 최신작 비싸. 50% 할인인데. 틀어. 예!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안드로이드 TV 스카이 A. 스카이라이프 다이렉트 샵으로 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루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떻습니까? 금요일 날과 똑같았습니다. 금요일 날 30포인트 빠졌다가 8포인트 올랐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20포인트 빠졌다가 쭉 뻗어 올라왔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개장 초에 좀 약세를 띄었고요. 미국 증시의 선물도 시간의 거래에서 상당한 약세 0.5% 이상 하락을 했는데 10시 30분에 중국 증시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장중에 4%대의 강세, 이러한 흐름이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개선시켰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의 흐름, 개파락 이후에 양봉으로, 개파락 이후에 또 양봉으로, 이렇게 되면서 요즘 어떻게 됩니까? 테마주들의 흐름은 힘을 못 쓰고,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돼 있는 그러한 업종군, 종목군에서의 바닥 탄력이 강도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여러분도 계좌 수익률로 꽉 넣으셔야 되죠. 그리고 지금 장세 사실은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이러한 장세에서 오늘 상한가 몇 종목이요? 2종목 나왔죠? 이 상한가 2종목 중에서 한 종목 잡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으셨어야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과 함께라면요, 교육을 통해서 2종목뿐이 안 나오는 상한가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교육을 깊이 있게 해드리고요. 맨 끝부분에는 교육을 통해서 잡아낸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립니다. 그리고 21시부터 22시까지의 본방송 끝나고 나면요,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 동안을 온라인상에서 추가적인 무료 교육방송을 진행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온라인상에 PC와 모바일로 접속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 방송이 오늘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요, 전문가의 주식 강의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주식 투시경을 검색해 주세요. 스크롤바를 밑으로 내리면 프로그램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시면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메인 화면 아래에 있는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PC와 스마트폰 모두 접속이 가능한 무료 온라인 방송, 여러분의 많은 접속 부탁드립니다. 클릭 클릭. 아침에 재방송 보시는 분들, 7시, 8시 방송 보시는 분들도요, 화요일에는 특별하게 여러분들께 장중에 공개 교육 방송을 또 진행해 드립니다. 온라인상에서요. 그래서 조금 전에 찾아 들어오시는 방법 확인하셨죠? 주식 투시경을 포털창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시아경제TV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들어오시면은요, 장중에 내일 개장 전부터 장 마감 때까지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려요.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오늘 같은 날처럼 상한가 종목도 교육에서 팍 튀어나온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자, 내일 기대하시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0시부터 막 뛰어가서 여러분들께 교육방송 해드립니다. 지금 화면 나오죠? 내일 8시 45분부터 3시 40분까지 문의 전화 2638-3939번으로 지금 신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선착순이니까 너무 많이 들어오시면 또 접속이 불가능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장중에 꼭 오늘같이 좋은 종목 포착을 하셔서 수익 꼭 내시기 바랍니다.
자, 시황부터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딱 놓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일단 시장 기준에서 어떠한 종목, 어떠한 업종의 움직임을 가져갔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보시면은 비금속 광물 쪽의 조정이 좀 깊어요. 그리고 오늘 건설업종의 조정도 깊습니다. 이것을 딱 놓고 보실 때 합쳐지는 게 뭐가 있죠? 대북 관련주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북 관련주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5월 달에 그 폭등 랠리 나올 때 현대건설, 현대로템 다 잡아드렸죠. 당연히 뭐 GS건설 같은 경우 탑으로 잡아드렸죠. 그러고 나서 현대엘리베이터, 아난티까지. 그러고 나서 7월 달에 바닥 찍을 때 또 잡아드렸어요. 조정받을 때 왜 들어갑니까? 바닥 찍을 때 들어가셔야죠. 그렇게 해서 잡아드려서 고점까지 잘 갔는데 이번에는 힘을 좀 많이 못 쓰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경협주들의 테마, 이러한 부분이 5월 달에 대량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한 시세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배우셨잖아요. 두 번째는 의약품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17% 시장의 강세 대비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흐름이 오늘 약세를 띄었어요. 근데 셀트리온 30만 원 무너진 게 언제 얘기입니까? 계속 밑에 헤매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반등을 주나 했는데 45만 원을 좀 강하게 못 돌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주들이 2017년도 9월부터 올 초까지의 엄청난 폭발적인 거래량과 함께 거래대금, 그것과 함께 나타난 상승 랠리, 그것을 지금 기대하신다? 말도 안 되죠. 일단 개별주 성격으로 제약바이오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중국 관련주들 해서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이런 화장품주들 2015년도에 어떻게 내렸어요? 아시아경제TV를 통해서 2015년도에 주식 투시경 통해서 캔들 교육 해드릴 때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 12조짜리 5개월 만에 24조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 거품이 그 당시에 PER이 80배였단 말이에요. 2016년 이후에 시장 랠리에서 아모레퍼시픽, 중국 관련주, 화장품주 계속 조정 나왔죠. 그러니까 그러한 쪽의 거품들이 빠져나가고 지금 현재 기준 어떻게 돼 있어요? IT주들이 많이 밀리고 힘든 것 같지만 삼성전자도 하방 잡고 있고요. 삼성 SDI 고점 대비해서 눌림폭 한 4%뿐이 안 되죠. 그리고 하이닉스 막 깨질 것 같은데 7만 원에서 잘 버틴 있습니다. IT주들 굉장히 강하게 형성을 해주고 있고 오늘 그러한 바탕 속에서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 캠텍이라든가 그러한 종목군들이 4차 산업혁명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적과 수급을 뒷받치면서 탄력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IT 그리고 오늘 오래간만에 탄력을 일부 줬던 금융주 전체 이런 종목군들 실적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말도 안 되게 52주 저가를 깨고 내려가고 있는 포스코 실적 2015년도에 2조 5천억 지금 5조 5천억이에요. 근데 주가가 지금 신저가를 52주 신저가를 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 PER이 3배, 4배가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제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갈 수 있는 장이다. 왜? 개파락 이후에 양봉, 개파락 이후에 양봉. 지수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는데 테마주들의 거품이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히 트렌드 바꾸셔야죠. 아시겠죠? 내일 장중에 여러분들께 8시 45분부터 장중에 무료 교육방송 진행해야 될 때 그 업종부터 해서 전부 잡아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도 지수가 어렵다. 사실 어렵잖아요. 그럼 그런 흐름에 있어서 교육 어떤 식으로 잡아드려야 돼요? 예전 같으면은 뭐 삼성전자, KB금융, LG화학, 포스코 이런 종목 갖고도 교육이 충분히 됐습니다. 왜? 변동성이요. 한방역수로 쫙쫙 뻗어가니까 수익이 나니까 재밌는 거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닉스 막 200%씩 올라와 버리니까 수익이 나니까 재밌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장이 아직까지는 바닥에서 돌려지질 못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죠. 그래서 어떤 식의 교육이 또 필요한 거죠. 요럴 때 윤정두가 이러한 소형주까지도 교육의 흐름으로 잡아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위험고지 항상 해드리잖아요. 어떤 겁니까? 데일리 블록체인.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것을 교육용이지 지금 1,500만 주 거래량 터졌다고 해도 450억 거래량입니다. 거래대금이 450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서로 치고받고 매수매도 그것이 실질적인 순매수의 기준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 쪽에 알고리즘 넣어서 시스템 매매가 형성된 구간이라면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기도 코리아 서킷 시가총액 1,000억 조금 넘어요. 시청자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00분이
1,000만 원씩만 들어 100억이야. 그럼 얘 시가총액 1,300억짜리 얼마? 7%, 8%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 방송 갖고 나와서 아시아경제TV 이외에 다른 데 돌리시면 어떻게 돼요? 이 종목 내가 추천해서 우와 이거 우리가 다 샀어.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거 다 산 거네. 방송 추천한 사람들은. 불가능하죠. 말 그대로 교육용으로 접근하시는. 환급성이 없습니다. 내가 많이 샀을 때 혹은 우리가 방송 보고 우리 패밀리들이 가족들이 많이 샀을 때 그랬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 흐름 때문에 주가 왜곡될 수도 있고요. 그 물량 때문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조금 있다가 오늘은 에코프로 시가총액 1조짜리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LG화학 같은 종목, 예전처럼 KB금융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을 예제를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도 뭐 삼성전기 예전이 있어요. 그러한 종목군에서도 똑같은 5분봉, 1봉, 주봉, 월봉 다 똑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좀 더 다이나믹한 쪽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대형주에서도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데일리 블록체인. 오늘 편입할 수 있었느냐 혹은 금요일 날 편입할 수 있었느냐. 금요일 날 편입할 수 있었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D사라고 해놨어요. 원체 소형주라서 시세에 대해서 조금 뭐 무리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 부분도 놓고 보고 하면서 D사라고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분봉에서 10분봉 또 10분봉 그리고 10분봉에 또 딸려져 있는 이평선 그리고 또 1봉 이러한 흐름들을 전부 방송을 통해서 교육을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때 당시에 거래량이 적어질 때 줄어들 때의 흐름은 이럴 때는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종목을 가지고 아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게 거래량 터져서 이걸 가지고 매집됐다고 그러는 방송 혹은 뭐 윤정두 같은 전문가 쳐다도 보지 마시고 근처도 가지 마세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어떻게 매집이야. 이게 어떻게 매집이냐고. 예? 이런 소형주에 누가 매집을 해요. 회사를 사겠네 그러면.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매매에 의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창구 동향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물량이 순수하게 매수된 분량이 없어요. 거기에 윗꼬리가 이만큼 달렸다는 건 당일날 벌써 이미 빼고 나갔다는 거죠. 차익 실현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첫 번째 항공에서 못 보더라도 두 번째 항공에서 들어가서 거래량 수만 되니까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것을 매집으로 보고 거래량이 없으니까 와 오늘 같은 날 매집된 종목이라 들어올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다 뒤져보세요. 창고 다 뒤져보세요. 매집된 게 없어요. 그럼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리즘 매매에 의한 거래량의 폭증, 거기에 따른 수급의 연동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죠. 오늘 하루 종일 이 종목이 갭상승 이후에 강세를 띠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매수가 다 뭉쳐요. 그리고 이제 내일 뭐 사실상 갭상승 살짝 나오고 한 번 더 움직이고 밀어버릴지 아니면 거기서부터 음봉이 나올지 그건 또 내일 돼봐야 알죠. 결론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 기준에 있을 때 우리가 소량의 물량 정도만 접근할 수 있다. 대형주의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형주의 경우는 진짜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대형주의 경우는 수급의 변화죠. 외국인 기관의 수급의 변화. 그렇게 되면서 수급이 정체 상태에 있을 때 눌림목, 정상적인 기술적 분석, 눌림목 그리고 나서 갭상승 나온 이후에 추세의 변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소형주는 추세의 변화가 아니라 내일이라도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염두를 내주시고 왜? 펀드멘탈이 안 되잖아요.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별 내용 없이 뭐 뉴스 가지고 움직여? 에이, 거래량만 터졌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분봉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19일 날 사실상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 기준에 5MA, 20MA 딱 부딪히는 거래량이에요. 어정쩡하지만 거래량이 바닥에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다시 보실까요? 바닥 거래량, 대바닥 거래량에서 이미 이날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반됐어요. 적은 거래량이지만 수반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돌려질 때 장악형 거래량은 다소 미흡하지만 개파락 이후에 살짝 저점 찍고 돌려 매수 강도는 나오는데 눌리지는 않는데 매집의 흐름이 아니라 눌리는데 그래 좋아 그러면 한번 볼까라고 했더니 5분봉의 기준에서 어떻습니까? 개장초에 평상시에 보고 있던 종목이니까 개장초에 1분봉으로 만약에 보셨다면은 여기서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돼요.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 매매에 따라서는 이러한 기준점에 차익 실현 기준도 설정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차익 실현 매수 매도 이 개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거래량이 5MA, 20MA를 뚫고 올라가는 양봉이 터지면서
추세의 흐름이 양봉으로 나올 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고점에 잡아서 실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 나올 때 소형주든 중형주든 대형주든 5분봉이든 1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그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서 그 다음 범위에 여기서 잡았으면 다 수익인데 만에 하나 여기서 잡게 돼서 손절을 하게 단행되더라도 손절은 또 기가 막히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매수 구간이 5MA, 20MA 터트리는 매수가 거의 없어요. 이때 잠깐 반짝 부딪히지도 않죠. 그러고 나서 오후장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여기서 차익 실현이 되신 분들이라면 오후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윤정도는 13시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죠. 왜? 소형주들 보면 쭉 올라갔다가 상한가 못 들어가면은 실망 매물 나갖고 쫙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감당이 안 돼요. 뭐, 얼마? 5,000원 이탈되면은 손절하세요. 5,000원 밑에 잔량이 남아있나? 5,000원 밑에 잔량이 남아있으면 지지가 되는데 왜 손절을 해요? 근데 5,000원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분이 100만 원씩 들어와서 그럼 얼마야? 10억이에요. 10억이면은 5,000원 20만 주야. 여기 5,000원이 이탈됐는데 20만 주 어디다 털 거야? 소형주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만 받으시고 그걸 가지고 소형주가 우와 몇백 프로 났어. 이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교육을 합시고 와 꼬리 달렸으니까 잡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흘러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차익 실현 일부 단행하셨다면 소액을 가지고 매매 연습을 해보셨다면 이런 부분에서 다시 재편입이 앞에서 차익 실현하신 분들만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지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오버나잇도 얼마나 요만큼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뭐 이만큼을 가져와서 아까 말씀드렸잖아. 어디다 물량 털라고. 네? 물량 털 수 있어요? 거래량만 많을 뿐이지 10호가 다 합쳐서 이게 막 몇백만 주씩 쌓여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정상적인 그 흐름을 보자는 거예요. 조만간 시장 월등히 좋아지면 윤정도 다시 대형주만 확 갖고 올 거예요. 그 대형주에서 막 수익 내야지. 그죠? 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일리 블록체인의 5분봉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요 구간에서의 차익 실현, 단기 입형 이탈될 때의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을 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만 혹은 저기서 못 봤더라도 예를 들면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질 때만 1시 이후에도 좀 볼 수 있다. 대량으로 터지잖아. 시초가에 나와 있던 그 거래량 수준으로. 그러고 나서 이것을 잡아갔기 때문에 매집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잡아갔기 때문에 그 다음날 빵빵 들어 올리고 그냥 상한가로 그냥 직행을 그냥 그러니까 이 상한가 수익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낼 수 있지 여기서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서 이평선 교육 해드려 안 해드려? 해드리죠. 종가가 여긴데 조금만 움직이면은 그럼 정배열의 이평선 단기 구간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이 종목은 그렇다면 금요일날 편입해서 와 상한가 랄라랄라 한다면 오늘의 기준에서는 오전장에 전일 시간에서 금요일날 시간에서 들어올린 종목이 있었는데 그 종목들 보니까 그냥 올라갔다가 음봉이에요. 그리고 한 종목, 두 종목은 막 이렇게 횡보하다가 결국 무너져. 이런 뭐 5분봉 기준 봐도 매수 구간이 애매모호해. 그러더니 이 종목이 뚝 튀어나와. 왜? 이게 뭐지? 코리아 서킷인데 언제 이렇게 많이 밀려 떨어진 거예요? 코리아 서킷도 그래도 우리나라 PCB 업체에서 내노라는 업체인데 언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거래량이 오늘 어마어마하게 터지다 보니까 앞전에 있던 거래량 자체가 완전히 숨겨져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갭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라붙기에는 못 봤잖아요. 이거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식을 넣어가지고 장중에 뚱 튀어나와서 그럼 뚱 튀어나와갖고 이렇게 쫙 됐을 때 내가 빡 들어갔는데 뛰어놓은 애가 탕 때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소형주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잘 보시면은 이것도 5분봉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개장 초에 빵 들어올리는데 1분봉으로 보셨다면은 운 좋으면 따라잡는 거 솔직히 이걸 어떻게 알아? 아니 여태까지 거래량 없다 오늘 아침에 거래량 이렇게 터질지 어떻게 하냐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흐름 이후에 쭉 빠져내렸는데 거래량 자체가 없어요. 5MA, 20MA를 부딪히고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윤정도는 오늘 장중에 교육을 해드렸어요. 교육을 해드렸다고. 음성 파일로 녹음을 해서도 공개 채팅방에 넣어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다행스럽게도 다행이에요. 어찌 보면 1050분까지 채워졌던 공개 채팅방에 지금 930분 정도, 920분 정도 남아 계세요. 우와!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조금 더 여유가 있죠. 빨리 들어오셔야지. 공개 채팅방에서 오늘 음성 파일 들으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하세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이 범위에서의 흐름은
제한적이고 우리가 13시 이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지간해서는 안 들어간다. 근데 초대량 거래량이 터져질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종가에는 일부 진짜 요 코딱지만큼만 종가에는 그리고 혹은 내일 접근할 수도 있다. 그 범위를 설명을 드려서 오픈 채팅방에 무료로 교육 강좌해드리면서 음성 파일을 빵 올려드린 게 언제냐면은 요 시점 구간이에요. 요 시점 구간. 그럼 왜 여기서 쓸데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추천이라기보다 교육을 했을까? 교육하자마자 좀 지나니까 마바바바밤 난리가 난 거야. 보실래요? 쫙. 그럼 이거 가지고 안 가지고 갈 수 있죠. 뭐 여기서 차익 실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띵. 이게 뭐예요? 일봉이죠. 일봉 기준에서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내일이면 이 부분이 5일선이 11선 뚫고 조금씩 움직이면 이 부분이 정배열 나올 수 있는 주간 단위의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서 윤정두가 어디서 어떻게 왜 윤정두가 장중에 쓰잘데기 없이 갑자기 이런 종목을 보십시오. 교육용입니다. 시가총액 작으니까 큰일 납니다. 교육용 요만큼 띵 뭐예요? 주봉이네. 주봉인데 이게 뭐예요? 새뼈령이네. 새뼈령이 떴는데 우와 여기를 넘기네. 그래서 이때 딱 부딪히고 있어서 새뼈령에 딱 부딪히고 있어서 오래간만에 주봉에서 거래량이 빵 터지고 이 새뼈령의 음봉을 빵 돌파를 시키면 여러분들께 캔들 교육 해드린 게 몇 강이에요? 22강이 넘잖아요. 그 캔들 교육 다 해드렸을 때 여기서는 매수해야 아니에요. 거기다 거래량까지 터지는 캔들은 매수해야 아니에요. 무조건 매수죠. 근데 이게 안타깝게 소형주라는 거야. 내가 사면서 시세가 바뀔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주의를 좀 요하는 겁니다. 거기다 월봉 보니까 어때? 우와! 월봉에는 뭐가 뜹니까? 망치가 뜨는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올라와 버리면 드래곤 플라이가 돼버리고 거기서 여기서 조금 더 올라오면 이런 빨간색 망치가 돼버리는 그러한 흐름 속에 거래량이 터지는 행복하잖아요. 안 행복하세요? 저는 무지하게 행복하는데 저희가 한 주도 없거든요. 한 주도 없지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상한가 한 종목에 금요일날 잡은 종목은 상한가. 오늘 장중에 교육시켜드린 종목은 교육시켜서 여기서 말씀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아무런 것도 없이 왜? 거래량 터지면 1시 넘었어도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간다면 그럼 종가 베팅에 요만큼 코딱지만큼만 그리고 나서 내일 뭐 공략하셔도 된다.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한번 보시긴 해봐라. 왜? 말씀드렸잖아요. 주봉상에 우와 월봉상에 우와 거래량 우와 이게 데일리 거래량이든 뭐든 이러한 흐름을 교육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다면 그럼 내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일 장중에 8시 45분부터 15시 40분까지 그냥 장중에 그냥 릴레이 교육을 해드리면서 아니 운 좋으면 이런 종목 툭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근데 소형주라서 또 너무 많이 오시면 또 매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그냥 일부만 받아야 되겠죠. 그럼 전화번호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이 전화번호로 02-2638-3939 전화 눌러갖고 야간 교육방송은 어디서 듣니? 야간 녹화방송 어디서 보니? 나 장중에는 내가 직장 다니니까 잘 못 보는데 핸드폰으로 되니? 문의를 하세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샵 4989 번호가 좀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 샵 4989번으로 전화 문자 보내셔갖고 윤정두 주식 투시경 자료 무료로 줘. 오픈 채팅방에서 이거 종목 오픈해줬다며. 오픈 채팅방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교육받을 수 있는 방법,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무료 음성 파일 들을 수 있는 방법 알려줘. 라고 그냥 간단하게 쓰세요. 윤정두 이렇게 하고 문자 보내시면은 회신을 해드립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22시부터 24시까지예요. 2시간을 장장해드려요. 시황과 업종과 테마와 종목, 교육까지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 방송이 오늘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요, 전문가의 주식 강의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주식 투시경을 검색해 주세요. 스크롤바를 밑으로 내리면 프로그램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주식투시경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메인 화면 아래에 있는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PC와 스마트폰 모두 접속이 가능한 무료 온라인 방송, 여러분의 많은 접속 부탁드립니다. 클릭 클릭. 자, 교육 진행합니다. 교육 들여다보시면요. 복습이 있고 오늘 또 뭐가 있어요? 클로스 부분이 있습니다. 클로스 부분의 필살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것만 오늘 배웁니다. 자, 일단 먼저 배운 이동평균선의 7가지 전략 중에서 5가지를 복습을 먼저 합니다. 저항선, 지지선 배우셨고요. 방향석, 그리고 배열도 배우셨습니다. 거기에 밀집도 배우셨고 오늘 크로스 배웁니다. 내일 이격도 배워요. 그러면 뭐 저항, 지지 이런 부분들은 추세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추세에서 놓고 배웠죠. 결론적으로 그러한 예제, 뭐 그림을 굉장히 이상하게 그려놨어요. 이거 너무 휘어졌죠. 좀 죄송합니다. 그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뭐 지지선 이런 라인의 흐름들 놓고 보시게 되면은 기존의 추세 라인에서의 추세 범위, 그리고 이것을 뭐 수급까지 보여드리면서 이평선까지 같이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께 10월 19일 날 개인 투자자의 누적 수급 보여드리면서 기본적인 펀더멘탈과 기술적인 분석의 수급이 80%고 심리가 20%인데 이 종목의 수급은 어마어마하다. 포스코 캠텍, 또 이러한 일진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후성, 수급 어떻게 어마어마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의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이러한 흐름은 오히려 시장이 되돌리는 구간에서 저점 편입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좋아하셨던 대북 관련주, 경협주,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주 이런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테마주들의 거품에 들어와 있는 수급이라고 한다면 공매도에 대한 상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거지 이렇게 순수한 매수가 들어와 있는 경우 드뭅니다. 그 매수 덕분에 주가가 올라왔고 근데 그 매수와 매도가 그다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조정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이 또 금요일같이 시장이 개파락 나오고 돌리는 구간에 소외되지 않고 움직임 나오는 이러한 흐름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평선의 추세와 지지라인과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진 머티리얼즈가 있는 거 하면은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도 있죠. 사막 콘덴서도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드렸어요. 이런 종목 하는 게 정상적이지. 사실상 3천억짜리 얼마까지 1조를 넘기는 흐름까지 나왔어요. 지금 앞에 보여드린 상한가 요만한 거 코리아 서킷 1,300억, 1,400억 이런 종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제대로 된 종목군들이 어찌됐건 시가총액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이 움직임 탄력이 나와줘야 되는데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3천억 원대에서 1조를 넘기는 흐름 속에서 이평선이 역배열될 정도로 무너져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누적 수급이 짠 하고 여기서 조금 그러다 보니까 낙폭과대일 때 돌리는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이쪽도 이제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최근에 반등 거래량이 있었지만 반등 흐름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누적 수급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다면 이 부분은 기술적인 범위 이외에는 접근하기는 좀 버거워진다. 그 기술적인 범위가 수급이 아닌 수급이 80%고 심리가 20%를 했죠. 20%의 심리만을 놓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의 이 종목에 대한 저평가냐 아니냐의 기준은 사실 저평가는 아닙니다. PBR을 놓고 볼 때는 오히려 또 고평가에 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마지막 구간은 어떻게 이 수급까지 놓고 보셔야 된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역배열의 기준이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꼭 보시고 싶다면 단기 이평만 일단 골라내서 보시는 거예요. 단기 이평이 5일선이 20일선을 돌파하려는 요 흐름. 오늘 배울 크로스 기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와 사막 콘덴서와 비슷한 흐름 같아도 사실상 수급의 변화가 차이가 난다면 종목별로도 다시 움직임이 나올 때 비슷한 테마여도 흐름은 엇갈리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 범위의 흐름이 밀집도입니다. 밀집도라는 게 뭐예요? 밀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다. 이평선이 앞부분에 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었다. 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서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형성이 되면은 그 방향성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 이겁니다, 밀집도는.
아시겠죠? 그래서 수령 구간을 걸친다, 거친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M사, 여기도 시가총액이 이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M사라고 표현을 해놨죠. 이 M사의 경우에 뭐 분봉으로도 놓고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바닥에서부터 쭉 치고 올라오는 흐름, 이평선의 단기 이평의 밀집,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시면 단기 이평의 밀집 구간을 거치고 난 이후에 수익률의 극대화. 이 이평선의 밀집 구간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격이 발생돼 있어요. 이 이격이 발생돼 있다는 건 뭡니까? 양봉의 크기가 가팔라졌다, 변동성이 커졌다. 그 변동성의 주가 대비 이동평균선의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러면 주가는 관성의 법칙과 회귀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눌려져 내려올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이 주가가 눌리는 흐름이 빠를까? 아니면 이평선이 쫓아가는 흐름이 빠를까? 이 부분을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르게 눌려지면은 가격 조정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주가가 빠르게 눌려지는 게 아니라 이평선이 빠르게 쫓아오는 흐름이 된다면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목의 경우에도 거래량과 흐름을 놓고 보면서 나머지 다른 보조 지표를 놓고 보면서 매집의 흔적이 있느냐, 그래서 기간 조정 이후에 움직임을 줄 수 있느냐,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밀집 구간 형성된 이후에 시세는 더욱 강해졌다.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수령 구간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방향성의 분석이라는 건 뭐 배우셨죠? 복습입니다, 전부. 어떻게 아래 방향의 흐름에선 역배열이 된다. 윗방향으로 돌려질 때 정배열의 기준이 된다. 다시 역배열이 되면 들어가는 게 아니다. 꼭 들어가려면 단기 이평선을 올라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 범위의 흐름 뭡니까? 배열도예요. 배열도도 조금 전거랑 마찬가지예요. 방향성의 기준 다르게 역배열이냐 정배열이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역배열의 기준에서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평선의 기울기가 되돌려질 때, 그때 한번 이렇게 놓고 보는 겁니다. 기울기가 되돌려질 때 5일선만 되돌려준다고 되나요? 그 다음 범위 11선, 21선의 되돌림을 예측을 해볼 수 있어야죠. 그리고 정배열의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배열의 구간에 놓여져서 이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우스운 수급이 아니에요. 에코프로의 주식수가 2,200만 주예요. 2017년도에 6월 달에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이런 테마가 처음 불기 시작할 때 그 당시에 교육용으로 처음 말씀드린 게 16,000원 기준입니다. 지금 뭐 4만 원대 후반 이렇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가 되죠. 그죠? 근데 실적이 일정 범위, 지금 뭐 저평가라고 얘기는 못 합니다, 실적을. 근데 그 실적이 일정 범위 따라와 줬기 때문에. 저평가는 아니지만 실적 개선폭이 그래도 나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1조까지 넘어간 거예요. 1조가 넘어간 거예요. 3,200억, 3,300억에서 1조가 넘어간 겁니다. 근데 그 거품으로 인식이 안 되고 수급 부분이 오늘도 장당봉 나왔죠. 하루에 2%대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다만 2%대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매수가 들어온 것만큼 들어오려다 보니까 참 애매모호하죠, 이 종목은. 예?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에 확 들어올려지고 밀려 내려가서 좀 살만하면은 수급이 좀 악화되어 있는 게 확인이 돼버리고. 그럼 결론은 어떻게 합니까? 추세의 범위에서 놓고 보고요. 오늘 배울 어떻게 돼 있어요? 크로스. 일단 장기 이평이 상향 추세 기울기인데 단기 이평이 가성으로 데드가 나왔을 때,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 거기서 돌려지는 흐름이 나오면 우와! 매수! 하면서 접근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기준점으로 접근했을 때 이 에코프로의 일봉 또 줄봉, 주봉 뭐 전체적인 수급 확인할 수 있고 거래량 아직까지는 이 테마까지는 아니에요. 거래량이 일정 범위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또 매집이 돼 있기 때문에 거래량 축소되는 건 인정하고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여기서 정배열의 단기 이평이 정배열이냐 또 혹은 전체 월봉에서 장기 이평이었고 이격도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 기준에 훼손돼 있던 혹은 축소돼 있던 부분의 기울기가 살아나 줄 수 있느냐. 다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교육을 이렇게 시켜드릴 거예요. 에코프로 혼자만 빵빵빵빵빵빵빵빵빵 하고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렇다면 IT에서 아무래도 현재 사상 최대치 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삼성 SDI. 삼성 SDI가 빰빰빰빰빰 하고 4~5% 올라가 버리면 와 사상 최대치 고점 또 뚫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삼성 SDI를 사요. 수익이 좀 들라더라도. 근데 나는 조금 다이나믹한 게 좋다. 그렇다면 삼성 SDI에 묶어서 일진 머티리얼즈, 뭐 후성, 거기에 전지적인 4차 산업혁명 묶어서 뭐 에코프로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러한 기준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만한 소형주 대도 않는 거, 예?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1000분이, 예? 1000만 원도 아니야. 100만 원씩만 들어가셔도 10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근데 시가총액 요만한 종목에 그거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야? 환급성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 위주로 이제 점진적으로 시장 개선되는 축의 흐름에 연동돼서 시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 이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범위 놓고 보시면은 제 얼굴 나왔죠? 그럼 뭘 해야 돼?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셔야 되고, 또 라이브 방송 무료로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하셔야 되고, 예? 22시에도 참여하셔야 되고, 내일 지금 화요일 날 오전에 무료 지금 재방송 보시는 분들, 장중 내내 진행되는 방송도 보셔야 될 거니까 온라인상에서의 방송. 자, 온라인상에서의 방송 야간 22시부터 또 혹은 내일 장중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 방송이 오늘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요, 전문가의 주식 강의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주식투시경을 검색해주세요. 스크롤바를 밑으로 내리면 프로그램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주식투시경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메인 화면 아래에 있는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PC와 스마트폰 모두 접속이 가능한 무료 온라인 방송, 여러분의 많은 접속 부탁드립니다. 클릭! 오늘 저녁에도요, 22시부터 24시까지 방송을 온라인상에서 지속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PC와 모바일로 접속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일 뭐라 그랬어요? 내일 특별히 장중에 8시 45분부터 여러분들께 15시 40분까지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장중 내내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오늘처럼 데일리 블록체인 같은 상한가 종목, 코리아 서킷 같은 종목, 에코프로 같은 종목, LG화학 같은 종목, 이런 종목 다 잡아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을 통해서. 그럼 내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참여하셔야 되죠? 지금 전화번호 나오죠? 02-2638-3939. 어떻게 참여해야 돼? 빨리 전화하셔서 예약 안 하시면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하시면 전화가 거의 잘 안 될 거예요.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전화 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찍혀 있겠죠, 부재중 전화가. 그러면 저희가 다시 참여 방법을 회신을 해드릴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르시겠다. 지금 어떻게 돼요? 샵 4989 보이시죠? 샵 4989로 빨리 문자 보내세요. 나 장중 채팅방도 참여하고 싶고, 장중에 라이브 방송도 참여하고 싶고, 야간에 지금 막 방송도 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윤정도 주식투시경 교육자료 이렇게만 보내시면 저희가 내일 다 회신을 해드리겠습니다. 교육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자료인데 오늘은 골든크로스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4월 23일부터 34강의 강의 자료가 1차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이 51강입니다. 85강 PPT 자료 5,000페이지가 넘어요. 이 5,000페이지가 넘는 이러한 자료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 선착순으로 다 드릴 수는 없잖아. 선착순이지. 그럼 빨리 지금 샵 4989로 빨리 문자 보내셔갖고 나도 줘. 공짜지. 나도 줘. 이거 빨리빨리 하셔야 될 건 100원인데 빨리 하세요. 아시겠죠? 너무 많이 오시면은 또 순서 밀려버립니다. 선착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크로스의 기준인데 단기 골든 크로스는 여러분들 아시는 5일이 21선 뚫고 올라가는 거. 그리고 중기 골든 크로스는 20일이 60일선을 돌파하는 거. 그리고 장기 골든 크로스는 60일선이 120일선을 돌파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응? 장기 이평이 이렇게 60일선이 있는데 우리는 황토색은 항상 60일선이라고 표현을 해드린다고 그랬어요. 5일선이 빨간색. OMA. OMA가 장기 이평을 뚫고 간다. 골든 크로스. 근데 여기서 기울기가 장기 이평도 상향이고 단기 이평도 상향이어야 골든 크로스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라고요? 가성이다. 진짜가 아니다. 크로스 난 게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찌됐건 그러한 흐름이 있고
SK텔레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기 2평의 기울기가 상향인데 단기 2평이 급격히 하향되고 내려왔을 때 데드크로스가 발생됐죠. 근데 전체적인 추세의 흐름을 놓고 볼 때는 이 데드크로스가 가성이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다만 요 기준에서 빠르게 회복시키지 못하면 60MA와 120MA가 특히 60MA가 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가성이 아니라 진성의 역배열이 나와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지금 기준은 뭐라고요? 크로스가 나왔다. 예? 이게 기울기가 상향해서 나온 거니까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기적으로 굉장히 좋겠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크로스가 나올 때 단기적인 이평이 빨간색이 초록색 21선을 잠시 하회했다. 가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성이다. 왜? 21선도 상향 추세 기준이니까. 아시겠죠? 진성과 가성 필살기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데드크로스 마찬가지예요. 데드크로스 나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역배열의 흐름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와요. 예? 5일선이 21선을 돌파해. 그러고 나서 여기로 올라서는데 이 평선의 기울기가 하향이죠. 그럼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중기 추세가 하향인데 아무리 단기 추세가 여기서 치고 올려도 이 중기 추세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죠. 바꾸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고 다시 한 번씩 움직이고 그렇게 되면서 장기 2평이 횡보가 돼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 기울기의 법칙은 그랜빌의 매매 법칙, 매수사 법칙, 매도사 법칙 이거 들으면 아주 그냥 깊이 있게 들어갈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깊이 있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보면 난리가 나요. 지금 맛배기야. 이거 기초 모르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수요일 날은 또 어떤 거인지 알아요? 내일 화요일이잖아. 수요일 날은 장중에 또 한 번 해드리는데 장 끝나자마자 이 교육, 아주 기초 교육, 방송에서 너무 시간이 짧아서 길게 못 해드렸던 기초 교육, 제대로 된 기초 교육을 그냥 2시간을 진행해 드릴 거예요. 그거는 내일 또 고지를 해드리겠죠. 안내를. 이벤트가 어마어마해. 이 정도는. 예? 그럼 교육 제대로 받으셔야죠. 어떻게 지금 샵 4989로 빨리 샵 4989로 빨리 문자 보내서 교육도 해줘. 나 이것도 참여하고 싶어. 빨리 윤정도 교육 보내세요. 빨리.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범위 넘어갑니다.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동국제강이 2014년도의 흐름입니다. 장기 2평이 역배열인데 자기가 단기 2평이 올라왔다고 해서 전체적인 추세를 바꿀 수 있냐? 못 바꿉니다. 이 전체적인 추세를 바꿀 때 이렇게 한 방에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것을 자꾸 몇 차례를 하는 겁니다. 몇 차례를. 그러면서 이 이평선들이 점진적으로 수렴이 되어가는 거죠. 이격이 발생됐다가 수렴이 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돌리는 흐름이 나와요. 지금의 범위는 하향 추세인데 단기 이평이 잠깐 올랐다. 가성이다. 진성이 아니다. 추세의 범위는 아직 돌려지려면 멀었다. 마찬가지. 근데 여기서 보시면 빵 치고 올라가서 내려오고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빵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평선의 기울기가 뉘어져 버립니다. 왜? 이 고점으로 올라왔던 평균 단가가 형성되다 보니까 어렵다고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교육 자료 그렇다고 안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자료를 받으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평선이 이거 한번 빵 치고 올라왔다 왜 기울기가 옆으로 됩니까? 배우셨잖아. 배웠단 말이에요. 예? 5일선이면 하나, 둘, 셋, 넷, 5개. 20일선이면 하나, 둘, 셋, 넷, 5, 6, 7, 20개. 그 평균 단가의 기준. 그 단가에서 어느 게 빠져나가고 어느 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진다. 그러면 60일선이면 3개월치. 예? 120일선은 6개월치의 평균치니까 6개월을 대충 잘라놓고 여기에서 이게 예를 든다면 이게 빠져나가고 여기서 형성되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다. 계산이 나와야 돼. 계산이. 지금 크로스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더 보강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주 센 기초입니다, 이게. 제대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울기의 흐름, 데드크로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진성입니까? 가성이라는 거예요. 가성. 왜 가성이냐? 상승 추세 라인으로 형성돼 있는데 단기 이평이 잠시 깨고 내려왔다고 해서 단기 이평이 깨고 내려왔다고 해서 이 중기 추세가 무너집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성. 데드크로스지만 가성이다. 가성의 데드크로스는 의미가 없어요. 전체 추세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려주는 크로스 지점에서들 고민을 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시장 상황, 종목의 추세 모든 부분을 감안을 해서. 결론적으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 선이 선차트예요, 선차트. 선차트가 이제 5일선을 왔다 갔다, 5MA를 왔다 갔다 타고 움직이는데, 예를 들면은 중장기 추세가 상승 추세인데, 일시적으로 20거래일, 5거래일 데드가 발생됐다? 이것이 무너진 거냐? 와, 무서워요. 무너졌어요. 주가가 많이 빠져요. 그게 아니라 중기, 장기가 살아있다면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려질 때 이런 것을 기회를 잡는다. 다만 우리가 거래량 배워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빰빰빰빰빰 하고 터져주면 금상첨화다. 응? 오늘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 어때? 그냥 거래량 팍 치고 하면 막판에 그냥 확 당겨주는 주봉을 가지고 우리가 샛별형을 딱 지켜보고 있다가 샛별형의 중간 라인이 빵 치고 올라가는데 거래량 수반돼서 사요 못 사요? 오늘 하루에만 10%예요. 예? 그런 부분을 잘 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데일리 블록체인 상한가 그냥 나와요? 그냥 나옵니까? 아니죠. 단기 이평선에 대한 배열이 정배열 구간의 크로스 부분 전부 형성이 돼서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한국 글로비스 일봉 차트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장기 추세 라인이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을 때 일시적인 하향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우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미끄러지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뉘어져 버리죠. 상승이 아니라. 그렇게 돼서 밑으로 깨져 버리면 우와 큰일 나죠. 근데 그것은 지금의 현상은 데드 크로스가 발생됐는데 가성이다 진성이다. 가성이다.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돌릴 수 있다. 왜? 중장기 추세가 상향이기 때문에 추세를 이탈했다고 보지 않는다. 이걸 추세를 이탈했다고 봅니까? 단기적으로 주가 밀렸다고? 그런 식의 흐름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캔들로 잉태 확인형인데 눌려 내려와서 잉태 확인형이 안 됐습니다. 근데 시장의 흐름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시죠. 긍정적으로 보시죠. 이게 11만 원이에요. 이 11만 원에서 얼마 올라요? 16만 6천 원 올라가 버립니다. 끝내주죠. 이게 5월에 11만 원에서 16만 6천 원. 이 캔들부터 쭉 잡아내서 결론은 뭡니까? 지금은 이평선 배우는데? 이동평균선 배우는데? 그 이동평균선 배우는데도 이동평균선만 놓고 보는 게 수급도 보는 거고요. 이 이동평균선의 흐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121선이 살짝 상향되고 있고 61선이 이제 막 쫓아와야 되는 흐름이고 단기 이평 벌써 이미 정배열이고 가파른데 참 이거 피곤하고 결론적으로 이평의 흐름에서 이러한 기준에서 가성의 데드가 나왔을 때 다시 보실까요? 짠. 어떻게 됐어요? 중기, 장기, 이평이 정배열인데 아주 고맙게도 빵 치고 올라가더니 쫙쫙쫙 쭉 밀려. 그러면서 데드가 나와야 안 나요? 데드가 나왔죠? 예? 5일선이 5MA가 11선, 10MA를 이탈시키고 10MA도 21선을 이탈시키는 단기 이평선의 역배열. 근데 중장기 이평선은 정배열. 그럼 여기서 돌려지는 흐름이면 우와 편입, 우와 매수, 우와 거래량까지 실려, 우와 땡큐. 거기에 수급이 뒷받침돼 우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주가가 15만 원인데 16만 6천 원까지 가버려. 예? 16만 6천 원까지 가버려요. 정배열 구간 라인에서. 그럼 여기서 잡을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거 박스 빡 쳐드리잖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잡으셔야지. 삼성전기 같은 이런 종목을 잡아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아까 보여드린 맨 처음 그림이 이거예요, 이거, 5월, 샛별형. 그러면서의 데드 크로스가 정배열로 다시 돌려지는 이러한 종목에서 수익을 내야지. 어디서 코딱지 많은 거 데일리 블록체인 갖고 그걸 수익을 내. 말도 안 되지. 윤정두가 교육시켜드리려고, 이거 상한가죠? 근데 왜 편입했어, 못했어? 하실 수 있죠? 얼마큼 들어가? 요만큼. 이거는 이런 흐름이라면 왕창. 그럼 지금 이러한 종목이 있어요 없어요? 대형주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깔려있고 넘쳐납니다. 에? 그 흐름의 종목 보여드릴게요. 이 삼성전기의 일봉은 수급이 다소 꼬여 있어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종목은 우와 맨날 보여드리는데 우와 끝내줘. 우와 제가 볼 때는 돌리는데요. 강세를 띨 수 있는데요. 끝내주는데요. 여러분 교육만이 살 길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이 바닥을 찍고 늘려져 있는 이 부분이 5월의 저점입니다. 5월의 저점. 예? 6월 달부터 시장 붕괴돼가지고 막 깨져 내려왔잖아요. 얘는 하방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평선이 밀집돼 있는 거예요. 밀집 구간에서는 어떻게 된다? 밀집 구간에서 방향성이 위로 빵 나오면은 간다 못 간다? 간다. 그러면 2016년부터 이만큼 올라올 독감은 왜 올라왔을까?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예요. 실적이 2배 이상, 순이익이 2배 이상 팡팡팡 증가하니까 그냥 외국인 기관 막 쌍끌을 잡아 당기고 그렇게 빡 올라갔는데 펀더멘털 외적인 부분에 눌려져 있다가 이제 여기서 그냥 팡 돌리려고. 이평선 딱 단기 이평 밀집돼 있죠. 시세 나오면 어떻게 될까? 우와. 아시겠죠? 여러분, 교육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도 22시부터 24시까지 야간 무방, 그리고 화요일 날 여러분들께 아침부터 장마감 때까지 교육해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중스트라이크 백영선입니다. 돈을 열심히 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생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투자 계획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할 텐데요. 오늘 전문가의 도움을 바탕으로 인생의 큰 그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전문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그동안 숨겨진 바이오 종목들 잘 선별해 주셔서 결과도 참 좋았는데요. 오늘도 역시 강력한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숨겨진 바이오 종목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장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는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에 성공하여 임상 3상에 돌입한 바이오 종목들을 왜 주목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해 최고의 급등을 기록했던 신라젠이라는 종목. 시장 규모가 10조 원대에 이르는 면역 항암제 분야에서 팩사백이라는 독보적인 신약 개발에 성공하여 임상 3상을 시작하면서 9천 원대 주가가 15만 원을 돌파하는 정말 기록적인 급등이 터져나왔고요. 다음 보시는 HLB라는 종목은 시장 규모가 6조 원대인 표적 항암제 아파티닙을 개발하여 임상 3상에 돌입하면서 작년 말 1만 원대에 불과했던 주가가 15만 원을 돌파하는 정말 엄청난 급등이 터져나왔습니다. 자, 오늘 종목 무려 6조 원대 글로벌 시장을 석권할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에 성공하여 판매 승인이 얼마 남지 않은 정말 1분 1초가 다급한 종목을 찾아왔는데요. 특히 이런 초대형 신약이 임상 3상 막바지에 돌입했음에도 현재 주가는 단돈 4천 원대에 철저히 숨겨진 바이오 종목이니까요. 오늘 방송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6조 원대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에 성공해 임상 3상 막바지에 돌입한 단돈 4천 원대 바이오 종목이라고 하시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추천해 주실 스트라이크 종목을 집중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중 스트라이크! 첫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오늘 종목 이름조차 생소한 대한민국 바이오 벤처기업이 전 세계 시장 규모가 무려 6조 원대에 달하는 초대형 질병 시장을 석권할 독보적인 신약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특히 동사의 신약은 글로벌 1위 제약사의 기존 제품보다 무려 2배 이상 뛰어난 실로 놀라운 효능을 입증하면서 현재 임상 3상 막바지에 돌입했습니다. 자, 게다가 워낙 독보적인 신약이다 보니 20여 건에 달하는 전 세계 주요 국가 특허를 단번에 획득하면서 판매 승인이 얼마 남지 않은 매우 긴박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이 종목의 현재 주가는 지난 수년간 개인들의 손때가 거의 타지 않은 그야말로 철저히 숨겨진 단돈 4천 원대 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자리에서의 확인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오늘 종목 6조 원대 글로벌 시장을 석권할 독보적인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서 지금 전 세계 바이오 업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그동안 동사의 신약을 눈여겨보던 초대형 제약사 한 곳도 아닌 무려 5곳에서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계약금을 제시하며 동시다발적으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까지 벌어졌는데요. 자, 이건 이번 신약이 몰고 올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해주는 매우 결정적인 사실로 조만간 판매 승인이 나올 경우 6조 원대 세계 시장 독식이 유력시되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란 것이죠. 자, 특히 최근 들어 강력한 수급 신호라 불리는 대량 거래가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바닥권 돌파를 강하게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칫 지금의 4,000원대자리마저 놓칠까 봐 마음이 굉장히 다급한데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6조 원대 초대형 시장을 석권할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판매 승인 초읽기에 들어간 단돈 4,000원대 바이오 종목을 지금 자리에서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종목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시고 추천 1번 선택하신 후에 전문가 번호 014번 누르시면 오늘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종목의 핵심 포인트. 첫째, 6조 원대 초대형 질병 시장을 석권할 독보적인 신약 개발에 성공하여 20여 건에 달하는 전 세계 주요 국가 특허 단번에 획득. 둘째, 글로벌 1위 제약사의 기존 제품보다 2배 이상 뛰어난 실로 놀라운 효능을 입증하며 임상 3상 막바지 돌입. 셋째, 초대형 제약사 한 곳도 아닌 무려 5곳과 동시다발적으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 발생. 넷째, 6조 원대 세계 시장 석권이 유력시되는 지금 강력한 수급 신호가 연쇄적으로 터지며 바닥권 돌파를 강하게 시도하고 있는 단돈 4,000원대 바이오 종목을 지금 자리에서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나눔 정보 이형규 전문가의 고유 번호 014번 누르시면 됩니다. 014번입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나눔 정보 이형규 전문가의 고유 번호 014번 누르시면 됩니다. 014번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부동산의 해법을 찾는 시간. 아시아경제TV 부동산 토크 세미나 직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하반기 불확실한 투자 환경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이끌어줄 멘토를 만나보세요. 토크 세미나 1부. 규제를 이기는 부동산 미래가치 분석 방법과 유망 상품. KR 부동산 아카데미 이철희 원장. 토크 세미나 2부. 2019년 부동산 시장 전망. UR 플래닝 고승철 대표. 토크 세미나 3부. 2019년 부동산 상품별 투자 전략. 부동산 리더스 클럽 이정찬 대표. 토크 세미나 4부. 부동산 토크 콘서트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아시아경제TV가 주최하는 부동산 토크 세미나 직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동산 오네요.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관이 그동안 전유물로 여겼었던 그런 업무 영역까지 대체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선까지 대체할 것이냐. 지식을 이용하는 직업은 일부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전 중엔 위험한데. 뒷좌석도 안전띠 꼭 매야 하는데. 차에서 보면 안 되는데? 교통안전. 차 밖보다 차 안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아휴.